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희왕 2부 돌아온 오앵커입니다. 예, 참 오랜만에 오니까 좀 어색하네요. 여러분 반겨주실 거죠? 일단 제가 한 달 정도 쉬고 들어왔는데요. 지수상 봤더니 별로 바뀐 게 없더라고요. 이슈들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재된 악재들은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이슈 한다고 하죠. 잘 안 된다고 들리고, 물가는 미국에선 잘 안 잡힌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수출 데이터 보면 계속 무역 적자가 이어져서 환율에 또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도 사실은 화려한 종목 장세 속에서 기회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내가 발견했는가 안 했는가 못 했는가의 차이가 좀 극명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희비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되시다면 여러분 걱정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네,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786-1022-1023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 비전 전략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걸 풀어가면서 다음 주도 슬기롭게 시장을 좀 헤쳐나가는 방법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오랜만에 오니까 약간 어색한데 도와주세요. 저도 2주 만에 오니까 어색하는데요. 저희 특집이랑 쉬었군요. 예. 뭐 같이 열심히 이 시간 헤쳐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시장 대응하기가 참 녹록치는 않은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없는데 미국 시장 지금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죠. 지금 좋은 이야기 안 나옵니다. 부채 이야기 나오고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경기 침체 이야기는 제가 매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 그렇게 급락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또 이제 반대로 뭐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미국 시장 올라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 업종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면 그만큼 업종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갑자기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면 그 코스닥이 더 빠진 이유가 그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장이 지금 흔들린 상태에서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안 좋은 뉴스 나오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저점 깨지면서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이야기예요? 이치가 높은 거, 신고가 종목 좋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고가 좀 올라타라. 그 올라타는 게 막 신고가일 때 올라타는 거지 계속 올라간 게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올라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종목 삼단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2차 전지 좋지만 저점이 깨진다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비중 축소했다가 또 밑에 잡는 그런 매매를 같이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튼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디폴트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 시장 경고하거든요. 괜찮다 보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마찬가지예요. 이치가 높은 종목들이 안 좋은 것이지 이치가 낮은 거는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중장기적으로 오늘 종목들을 갖고 온 것도 테마도 갖고 온 것도 여러분한테 중장기로 괜찮은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안 좋아도 2021년도에 제가 MTN 왔을 때도 마찬가지 자동차, 현대차 딱 찍어서 여러분한테 정리식 펀드, 그 정리식 펀드도 무슨 펀드요? 박에서 펀드라고 해갖고 알려드렸죠. 현대차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동차 부품 한 20% 그리고 풍력에너지도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돼요. 시장이 저는 흔들려도 좋은 기업은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좋다고 이야기한 전문가가 아니죠. 2021년도는 꼭지에서 안 좋게 이야기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더 안 좋다고 이야기했고, 올해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중순에 시장 여러분 너무 가을권입니다. 그 뒤로 빠졌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4월 중순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 막 흔들릴 때 여러분한테 뭐라 하겠죠? 괜찮습니다. 흔들림 별로 없었잖아요. 흔들려도 결론은 올라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로봇은 계속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성장한 하고 있는 로봇이니까 계속 봐야 하는 거고, 그 대신 로봇 같은 경우는 이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매매랑 같이 섞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자동차 부분을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실적이 늘고 있죠. 지난해 보면 차량용 반도체 난으로 어쨌든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동차도 실적이 좋고 부품주들도 올해 1, 4분기 때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 2차전지도 마찬가지 2차전지가 좋으면 부품주 좋은 것처럼 지금 자동차가 완성차가 좋기 때문에 부품주도 강행이 좋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한호 시스템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호 시스템이 이치가 낮다. 근데 잠깐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이 했지만 결론은 실적이 좋죠. 아무튼 열 관리 시스템에서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한호 시스템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그리고 외출도 올해 한 사상 처음으로 이제 한 9조 원 돌파한다 하니까 지속 관심 있게 가시면 되겠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여러분 전기차 공장을 한 2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서 안성차 계속 실적 좋아지고 저는 그래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치에서 이제 추격하면 안 되겠지만 계속 점리식으로 투자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현대차 앞자리가 바뀔 거다고. 지금 28만 얼마가 아마 고점일 거예요. 앞자리가 3자로 바뀔 거다. 그 대신 현대차가 계속 가면 시장이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조절을 하고 대표 우량주기 때문에 밑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 로봇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투자를 한다는 자체는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투자를 한다. 미래성이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를 하면 나중에 성과가 오겠죠. 그 점 생각하시면 되고 한 약 2조 원 정도로 신규 투자해서 올해 4분기 정도에 착공한다 하니까 2025년도에 안공한다 하니까 울산 공장 말하는 거예요. 전기차.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대차 그룹에서 한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을 갖춘다 하고요. 국내 전기차 분야에서 한 약 2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으니까 자동차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자동차 안 빠지죠. 이게 여러분 힌트입니다. 시장이 급나가죠. 그러면 다 빠져요. 저는 여러분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몇 년 동안 봤을 때 시장이 폭락할 것 같죠? 그러면 모든 종목 다 빠집니다. 어떻게 대표 우량주가 버텨요? 못 버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보시면 그 나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버티잖아요. 흔들려도 괜찮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무작정 여러분들 괜찮다고 이야기한 게 이런 게 힌트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한원 시스템, 명신산업 보시면 되겠고요. 풍력에너지. 우리가 태양광 하는데 풍력에너지도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한테 보라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해상풍력도 시장 개화가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글로벌도 해상풍력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국내 시장도 드디어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투자를 계획이 있으니까 주목할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5년 이상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2024까지 착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해상풍력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3년도 2월 최근이죠. 최근에 여야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하니까 해상풍력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기업들이 계속 갈 건지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개화하면서 여러분들 수혜 보는 게 이제 밸류체인 풍부한 것도 많고 글로벌 시장의 품질이 높은 거 기자재 같은 경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풍력 관련주에서도 IRA 수혜주라고 하지만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계약 기자재 그것 때문에 기자재뿐만 아니라 디벨로퍼, EPC 같은 경우도 생소한 밸류 체인 업체들도 재평가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은 2030년까지 한 30기가바이트 정도의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2040년까지 해상 풍력을 한 30에서 40기가바이트 정도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대만도 2030년까지 누적 설비 용량이 한 21기가바이트 정도 한다고요. 국내 정부도 한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정도 해상 풍력을 보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풍력이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뭐 터빈 하부 구조물 때문에 진입 장벽이 뭐 낮은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짱짱하고 괜찮으니까 수혜가 기대되니까 관심 종목으로는 CF베어링하고 CS-인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로봇. 짱짱하다는 표정이 오랜만에 듣네요. 우리나라 기업도 짱짱하다. 네, 짱짱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기업도 많습니다. 네. 우리 기업이 올해 좋았던 이유가 다른 나라보다 좀 강하게 호스타에 갔던 이유가 기업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제가 조선주도 지금 이야기 안 하지만 조선주도 좋아요. 지금 위치에서 말고 또 내려오면 신재생이에요. 조선주도 다 마찬가지인 게 조선주도 관심이 보고 이게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들을 밑에서 사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단기 테마로 보고 죽여가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도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로봇 관련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노란톡에서 로봇 이야기해갖고 여러분들 수익 줬고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자 2차전지 같이 2차전지도 맨 처음에 저희가 언젠가요. 전기차가 여러분들 많이 시중에 돌아다닐 때가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연차가 다 바뀐 게 아니죠. 전기차가 다 모든 게 전기차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2차전지가 남아있어. 근데 주식시장은요. 선반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많이 빠졌죠. 제가 언젠가요 한번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저점 나올 때 하고 싶어서 노란톡에 오시라고 했는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그때 저점 잡아있으면 또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티스 또 수익 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정책 지원 여전하고요. 로봇 산업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할 때 계속 지능 로봇 그리고 보금 촉진법 지능 로봇법이라고 하죠.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로 점점 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드라마인가 아니면 예능에선가 로봇이 차별화한 걸 처음 봤어요. 이게 이런 게 이돈 로봇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려면 여러분 자동차 같이 뭐 운행 안전 인증 체계 뭐 보험 가입 의무도 있어야 한다네요. 그게 로봇 실내 이동 실내 말고 실외 이동 허용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법적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 연구법은 계속 그전에는 그냥 한시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지금 연구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로봇 산업이 2020년도 한 250억 달러 정도 했는데 2003년 1600억 달러로 여러분들 어찌됐든 급성장합니다. 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치가 제가 추천할 때 작년만 해도 추천할 때보다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마찬가지 이지산 자산운용에서 로봇 친환경 빌딩 산업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HL 만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자율주행 순찰 로봇 상용 양양 계약서도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이야기한 걸로 하고요. 관심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트 이치가 높습니다.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고요. 루루메카도 마찬가지, SP 시스템도 마찬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은 세 테마를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괜찮은 주식 그리고 이치가 높은 종목은 작게 손절 잡고 하는 매매까지 하시면 지금 시장 저는 별로 힘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만 생각하시면 좋은 기회장이 오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말씀이 좀 빠르네요. 할 이야기는 많고 우리 앵커님이 훅 들어와서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다 드려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좀 엿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자동차 부품과 풍력과 로봇에 대한 힌트를 좀 주셨거든요. 종목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시간상 못 다룬 내용은 저희 방송 끝나고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진만쌤 다음 주 비전 전략 보니까 겹치는 게 좀 있네요. 네. 확실히 이제
괜찮은 게 요 안에서 다 있나 봐요. 네, 따라한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네. 굉장히 여러분께 팁이에요. 네, 이게 많은 겹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정말 장이 좋을 때는 정말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뭐 전문가분들마다 특색 있는 섹터가 있는데 지금처럼 약간 이제 시장이 아리송한 시장이 이어지게 되면 아마 겹치는 섹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즉 이제 볼만한 섹터가 몇 개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시장이 사실 정말로 혼란한 시장이긴 합니다. 굳이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아도 즉 이제 굳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이제 그게 더 이익인 부분들도 좀 있는데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겹치는 섹터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세 섹터 중에 두 개가 좀 겹치는데 먼저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그다음에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자동차, 즉 전기차 밸류체인이 그리 녹록지가 좀 않습니다. 이미 국내 업체들도 이미 영세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산업군 자체가 이미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낙수 효과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어질 수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즉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단순히 점유율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좀 개선이 되면서 지금 이제 테슬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 그룹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선뜻 이제 옛날에 좀 핫했던 완성차 업체들이 잘 접근이 안 되는 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지금 당장 내가 접근을 하기에는 이 지금 현재 밸류체인을 잘 갖추고 있는 테슬라나 현대차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따라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전기차 침투율은 매년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의 이제 좀 점유율 확대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품주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저는 일단 뭐 명신산업도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부품사들 다 괜찮을 거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밸류체인 즉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밸류체인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주는 일단 이어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 겹치는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이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좀 가고 있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근접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올 하반기 정도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밸류를 받게 되면은 밑에 즉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조금 좀 우량한 로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밸류체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기사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대장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기타 여러 종목들 컨택을 하시되 좀 이제 작은 종목들 위주의 컨택보다는 이미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컨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코스닥에서 2차 전지가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진 자금들이 2차 전지로 다시 들어오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새로운 주도주를 원하게 되고 로봇이 만약에 이 지금 빠져 있는 수급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 도달하게 될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로봇도 20%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I 10%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잘 갖춰져 있는 섹터가 이제 AI 섹터고요. 조용조용하게 바닥권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대형주 위주의 컨택도 좀 이전에 대장주 위주의 컨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 분명히 순풍이 불 만한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요. AI 관련 즉 이제 이전에 AI 관련주들의 흐름으로 좋았던 그런 종목들도 컨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미국장에서 유난히 좀 잘 안 빠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에서 AI 관련된 매출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잡히고 있고 구글이나 여러 가지 기타 빅테크 기업들도 AI 관련된 매출을 좀 내기 위해서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히 AI 관련주, 그다음에 AI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일단 미래 반도체가 AI 반도체 기업 쪽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AI 관련주로 보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현재 바닥권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정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 이제 비전 전략 섹터를 주셨는데 하나에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미래에 대한 먹거리가 풍부한 쪽.
그와 맞물려서 이제 자동차라고 20% 비전 전략 주셨는데 이게 내연기관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완성차와 부품인데 특히 부품은 전기차 향의 부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려면 무료 공개 방송 이후에 꼭 참여를 해보셔야겠고요. 로봇과 AI였습니다. 종목 힌트 더해서 받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주에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종목별 대응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종목 상담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 시작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왕 일부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실까요? 성우 하이텍을 어저께 1,500원에 들어갔는데 사고 나니까 쪽파니까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좀 드렸어요. 어제 잠깐만요.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1,500원이요.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어느 정도로? 10%요. 예. 자, 어제 장중에 쭉 밀리면서 이제 마감이 돼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요, 이 종목 좋다고 막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고점 매물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박혜석 위원의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추격하셨습니까? 혼나겠네. 혼나겠어. 매수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저기 증거사에다 신청해가지고요. 주식 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얼마 안 됐고 잘 몰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할게요. 성우 하이텍 좋아요. 자동차 부품 주고 자동차 제가 좋게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전에도 좋게 이야기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좋다 해도 우리가 추격하에 물려버리죠. 그런 것처럼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안성차가 좋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도 좋겠죠. 그 대신 이제 시장이 아직 조정이 안 끝난 상태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추격해 버릴 때 시장이 흔들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시청자님이 쫙 밑에서 한 6천원에 잡았어요. 근데 시장이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많이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 한번 던져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더 갈 수 있거든요. 이제 높게 사서 문제고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20일선 깨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사면 이 주식은 올라가요. 그러면 이 주식은 한 9,000원이나 8,000원 사이에서 사면 쉽게 또 수익 나는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10%니까 홀딩 관점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그 10%가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면 손절을 작게 잡는 거고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내려오면 또 살 거야. 시장이 좀 지금 흔들려서 그러지 괜찮아. 한 다음에 저는 이 종목 단기는 한 8,300원 정도로 손절을 잡겠지만 길게는 지금 월봉상을 보면 이제 막 턴되고 있기 때문에 12,500원, 15,000원까지 중장기는 괜찮게 보는데요. 지금 당장은 못 가겠죠. 그러니까 물릴 때 저점 매수, 나는 이 10%가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할 때 좀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작게 손절 잡고 다시 보시고 또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중장기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월요일 날 매도하고 나서 밑에서 다시 잡으면 어떨까요, 선생님? 예, 안 들렸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월요일 날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매도하면 좋습니다. 어때요? 만약에 올라오면 좀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밑에서 하면 더 구십니다. 얼마에 매도해, 선생님? 얼마에 매수할까요, 선생님? 매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9,000원 이하, 8,000원 초반 이쪽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니 위에서 매도 얼마에 해요? 매도요. 네. 매도는 수익남 네. 일단 챙겨야죠. 높게 샀으니까. 높게 봤으니까. 예. 예. 아유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예. 예, 잘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성공적인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화이텍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 네, 잘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한농화성요. 한농화성, 어이구,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높아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3,000원요. 23,000원에. 예, 비중은 어느 정도실까요? 15%요. 15%. 네, 얼마 안 돼요. 어이구, 매수를 혹시 4월 달에 하셨을까요? 예. 어이구,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이 시급해 보이는데 저희 김진만 어드바이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너무 높게 잡기도 했고요. 사실 다루기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농화성 자체가 올랐던 게 LFP 관련된 이슈로 해서 아직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해서 관련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들로 해서도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은 자리가 왔던 게 맞고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뭐 전반적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일단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전고체 배터리 같은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즉 돌려 말했지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당분간 상승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제 추가 하락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략 이전에 직전에 지지 라인이었던 한 16,000원, 15,000원대까지는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요. 여기까지 딱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도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를 드리면서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정말 살려가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라인대에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주도 섹터로 먼저 우선적으로 가기에는 2차 전지의 타 업체들이 먼저 올라가고 즉 테마 주도주가 2차 전지가 다시 되고 거기서 수급이 돌고 돌아서 전고체 배터리까지 다시 가기 전까지는 힘들 수도 있다. 그 앞으로 당분간 조금 더 하락 여부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예정이었으면 한 15,000원 중반대에서 한 번 정도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조금 더 어렵게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도를 할까요? 사실 이게 23,000원이면 거의 한 30% 정도 손해라서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권유드리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가 크게 없습니다. 즉 지금은 일단은 쥐고 있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주도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에 잡히고 내가 이 종목을 매도를 즉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그거 하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는 즉 이제 시장에서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손절을 권유드리진 않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내려가면 어떡해? 네,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좋은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돌려서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돈이 몰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섹터 자체 결국에 돌아서 또 전고체 배터리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기다리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돌아와도 매수가까지는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시청자님 아마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버티는 전략으로 다음 시세가 왔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 최선의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전략이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그래서 매도를 할까 하면 매도를 하기에는 지금은 좀 아깝대요. 예. 그래서 언어를 해보고 하려고.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나
더 이제 마음이 졸이고 못 기다리겠다, 못 참겠다 하시면요. 저희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진만쌤, 지금 김진만 어드바이저 무료 공개 방송 참석을 하셔서 다시 한번 좀 질문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유. 네. 일단은 고맙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농화성까지 전화 상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시간이 제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쇼박스를 볼까요? 어제 매수를 하셨대요. 3,535원, 비중 15%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머나, 딱 종가인데 종가 베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불안불안하신 모양입니다. 박혜석 어드바이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가인데 불안하면 매수를 맨 처음부터 안 했어야 하는데 쇼박스.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뭐 쇼핑을 하고 사놓고 충동 내가 구매군요. 산 거 맞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쇼박스 우리가 다 아는 영화 제작하고 그런 쪽이죠. 오리온 계열사인데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영화 뭐 새로운 영화가 나온다든가 뭐 드라마가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움직이는 건데 기업 자체가 이번에 1, 4분기가 흑자 됐어요. 흑자 전환됐는데 보시면 지금 이치가 단기 매매로 우리가 계속 모멘텀이 있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슈에서 한번 가고 또 빠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보시면 만약에 쇼박스를 중장기로 본다면 더 밑에서 사는 게 좋은 거고요. 내가 단기로 하고 싶다 했을 때는데 우리 앵커님 이야기한 것처럼 충동으로 하셨는지 고민했는지 몰라도 이제 샀는데 지금 거래량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뭐 내가 단발로 단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작게 3,300원이 손절 잡고 목표치는 한 4,000원, 4,500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내가 좀 길게 보고 싶다 하면은 중장기로 본다면 어차피 영화 제작은 계속 할 거니까 했은 다음에 중장기로 본다면 2,000원 쪽 가까이 왔을 때 그 대신 이 종목이 계속 안 깨지고 움직이려면 3,000원이 안 깨지면서 움직인다면 이 주식은 가는 쪽은 4,000원, 4,500원, 5,000원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단기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쇼박스가 이제 불안한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 영화면 쇼박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예.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는데 불안하다면 맨 처음에 불안하다면 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동차는 현대차는 미래성이 크다고 생각할 때 앞자리가 바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이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엄청 상승하면서 가는 그게 아니라 약간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고 매매하시고 작게 손절 잡고 하신다면 지금 매수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가 뻥 이런 식으로 4월 25일 같이 거래가 뻥 터지면 더 좋은 건데 그게 아닌 거니까 뭐 오리온 그룹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손절만 잡으시고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손절 얼마라고요? 단기는 한 3,300원이나 그쪽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좀 길게 보신다면 3,000원 정도.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제 한번 중장기로 보고 싶다 그러면 2,000원 초반 정도를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전략 다 네.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취향에 맞게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가장 타이트한 건 3,300원, 가장 루즈한 건 2,000원대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쇼박스였습니다. 다음 문자 볼 텐데요. 이번에는 대한유화 보겠습니다. 15만 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어머나 이번 달 들어서 특히 좀 빠지긴 했네요. 13만 9,200원 전일 종가 기록했습니다. 석유화학인데 기초 석유화학 쪽이 사실 시장에서 주목은 못 받았습니다. 진만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 개인이 다루기 저희 어려운 섹터가 화학 섹터입니다. 이제 뭐 전반적으로 바닥은 찍은 건 맞는데 이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3, 4분기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업황이 저점을 찍을 것인가. 지금 사실 화학과 반도체가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닥은 찍은 건 맞는데 일단 하반기 때 있을 경기 침체를 얘네 이 두 섹터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즉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즉 바닥 한 번 더 찍는 게 마음이 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대한유화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좋았다가 흐름 자체가 이제 4월 정도부터 해서 굉장히 꺾였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석유화학 쪽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즉 이제 판매 단가나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니즈가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즉 거래량 없이 쭉 빠졌습니다. 근데 일단은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3, 4%에서 5%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인데 지금 명확합니다. 이제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 본전권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 종목은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조금 기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개인이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충분히 본전 갈 수 있을 만한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도달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 봤었을 때 12만 6천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지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봉이나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추가 하락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호흡을 길게 갖고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 15만 원까지는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만 거래량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선뜻 이제 손대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본전권에 도달하면 일단은 매도하고 보시고 만약에 조금 빠지게 될 경우에 12만 6천 원 정도에서 지지 라인을 만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라인 꼭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많이 들어오네요. 이번에는 크리스탈 신소재 볼 텐데요. 3,050원에 2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종가, 이거 급등했던 종목인데? 상한가 급등해서 3,550원.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제 갭상승 출발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지금 매수가 3,050원 찍은 게 없거든요. 그 말은 물렸던 거. 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지금 과거로 보면 2019년에 지금 매수를 한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4년 버티셔가지고 이제 겨우 플러스 전환이 된 거거든요. 어제 아마 전환이 됐을 겁니다. 비중 25%예요. 25%.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 고생하신 것 같고요. 불굴의 한국인. 상한가를 지금 3형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같이 12% 상한가, 15% 상한가일 때는 계속 고고싱 하세요 하겠는데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세 번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그래핀 용액 개발 성공으로 이게 급등했는데 30% 상한가였을 때는 이렇게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간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비중 25%는 많아요. 근데 원래 상한가 종목은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목표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가는 거는데 너무 단가가 높고요. 밑에 있으면 한번 이거 흔들릴 때까지 가져가 보게요 하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3,050원 너무 고생했잖아요. 2019년에 만약에 샀다면 엄청 고생하고 갖고 있는데 일단 수익 났으니까요. 반이라도 일단 챙겨가면서 하시고요. 눌릴 때는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차하면 흔들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3,100원이 저가인데 그 3,100원이 안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를 안 깨야 돼요. 깨버리면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흔들리면 또 저점 매수할 수 있으니까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3,100원을 안 깨고 지금 매수가 단가를 안 깬다면 일부분은 반은 일단 올라갈 때 팔고 반은 홀딩 하는데요. 내 매수가 근처면 일단은 털었다가 다시 해도 내가 이 주식에 미련이 있다면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오니까요. 지금 매수가보다 훨씬 싸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3,100원이 깨진다면 이거 갭 메꾸러 옵니다. 갭을 메꾼다 소리는 그 전에 이게 다 원래 갭이란 자체는 상승 갭이 있는데 지금 갭을 메꾸면 흔들린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갭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3,050원 너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분 올라갈 때 반 챙기시고 권전 근처가 안 깨진다면 일단 계속 고고싱 하시면서 이 부분도 제 노란톡이나 오셔요. 그러면 내가 그거 이야기해 줄 테니까요. 좋습니다. 흔들릴 수 있으니까 급등주 매매식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 이제 이런 속된 말로 끼 있는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또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년 이상 좀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의 결실 따시기를 응원하면서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EN 플러스 볼 텐데요. 1,95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1,220원 종가인데 약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요즘 이게 하락 추세인 거 생각하면은 아직
손실이 크진 않습니다. 이제 일찍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EM플러스 갖고 있는 모멘텀 2차 전지 쪽도 있고 지금 사우디 관련된 이야기로 해서 이제 그 밴드사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면서 모멘텀 자체는 두 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급등 후에 또 이제 거래량 없이 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 또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많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데도 일단은 계속 매수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은 10,000원대에서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기 본전권 이상까지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비슷한 모양이 아까 한농화성이지만 모멘텀 자체나 수급 자체가 EM플러스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10,000원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좀 횡보를 좀 해야 됩니다. 즉 힘을 조금 더 모으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이 조금 보일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방향성이 안 보이는 그런 구간이고요. 혹시나 한 9,000원대 잠깐 찍고 올 수도 있다라는 점 밑꼬리 잡고 올라오는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재 평균 단가까지는 가는 데는 좀 지장이 없어 보이는 수급과 전반적으로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다는 일주일 정도 횡보하고 다만 2주 정도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서 돌리게 되면 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횡보만 잘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코멘트 드리면서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안 깨지고 계속 옆으로 나온다 그러면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M플러스까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종목 AS 받아볼까 하는데요. 박혜석 위원님께서 4월 10일에 이 매수 가능하게끔 세아 메카닉스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고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3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점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제 노란톡에 세아 메카니스를 또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또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1분기 적자로 전환됐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이거는 기업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잠깐 적자로 전환됐지만 나쁘지 않은데 노란톡에도 물어본 거 보면 이미 수익을 냈잖아요. 제가 이로 33% 수익 냈는데 이걸 못 팔았다든가 아니면 어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제 들어갔으면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내가 단기 매매랑 지금 구간은 제가 그랬죠. 시장이 멈추면 저는 시장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멈추면 제가 노란톡에 좋은 종목을 날려준다 했죠. 안 깨지게끔. 세 종목을 줘서 단 한 종목, 지금 시장이 어수선한데도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멈추고 턴될 때 제가 줄 건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단기 매매한다. 그러면 지금 5,800원 깨지면 단기는 손절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바이앤 홀딩 하지 마시고 매매랑 같이 섞어라. 지금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파도 타기를 좀 잘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제 매수 매도 트레이딩 전략에 좀 주의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의견. 세아 메카닉스였습니다. 현대로템 이어서 볼 텐데 4월 중순 정도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도 13% 정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이후에 힘이 좀 빠진 모습입니다. 진만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산 쪽이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이 즉 한국항공우주나 여러 가지 좀 다른 업종들이 좀 이제 캐시카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있죠. 이제 수출 잔고는 좀 많은데 이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미 바로바로 좀 실적이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캐시카우들이 역할을 좀 하면서 뭐 방산 쪽도 괜찮고요. 지금 이 철도 쪽도 굉장히 수주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또 외국계 투자자에서 이제 좀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투자 지분 5%를 좀 매입을 했는데 매수 단가가 3만 원 중반대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보다 높거나 그렇게 크게 낮지 않던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 자체는 여기서 조금 더 위 채널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훨씬 더 크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지속적으로 좋은 수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32,000원, 이제 지금 한 요 라인대 구간에서 만약에 비중을 조금 더 실어 보실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완전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놔두셔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급도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 다만 실적 시즌이 끝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변곡점에 도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사실 확률 싸움이잖아요. 하방이 더 열렸나, 상방이 열렸나? 이걸 봤을 때 확률상 상방이 훨씬 크게 열렸다는 의견. 마음만 흔들리지 말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 로템까지 봤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장세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까라는 안에서 자동차 부품주에도 주목을 하셨거든요. 오늘의 종목 명신산업. 예. 어제 이 시세가 뭐 강했습니다. 예,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추격은 하지만 안 되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하고 뭐 국내 1차 협력업체를 하고 나서 현대차, 기아차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어제 보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477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1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을 위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처음에 안 좋았다가 지금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EV 업체나 생산은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맹신산업 동사가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어떤 기업이 괜찮은지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맹신산업 봤을 때 오른 게 없습니다. 밑바닥이 있습니다.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손절 잡고 1분기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늘었고 하기 때문에 실적 되는 회사에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기업은 실적에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완벽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잘 저점 매수하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본방에서 디테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올라와 있는데 눌릴 때 매수 의견이라면 가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공개 안 해주시네요.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로봇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봇 요 부품인가요? SPG. 네, 맞추셨네요. 네. 네, 일단 SPG 일단은 가져와 봤고요. 일단 로봇주들 대장주 두 종목 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두 종목이 바닥권에 잘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좀 있다라는 점 이야기고, 사실 어떤 종목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감속기 관련돼서 국내 탑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로 잡기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이제 뭐 사족 보행이나 이제 웨어러블 로봇 시장까지 조금 발을 넓히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발판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에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공략이 좀 가능한 부분들, 여러 가지 업체들도 굉장히 좀 밑에서부터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간단하게 로봇 산업에 대해서 코멘트 드렸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뭐 3분기나 4분기 정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두산 본주의 시가총액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 합친 그러니까 이제 주보다요? 이제 한 2조에서 3조 정도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당일날 상장했을 때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총 자체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많은데, 이제 항상 이제 어떤 포인트를 접근하시면은 이제 3, 4분기에 있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이제 바이오로 좀 바뀌게 되면 이제 임상 일정이랑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전에 분명히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인한 이제 그런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또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좋은 자리다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가격 전략은 이어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로봇주 물려 계신 분들도 좀 있고요. 이 밑에서 다시 잡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전반적인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코멘트 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으로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모여 무료 공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 준비하셨는지 봤더니 박혜석 위원님은 시장에 겁내고 계시나요? 급등 임박, 저평가 종목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시장은 저는 봤을 때 작년보다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이 저의 종목 상담을 보면 이렇게 아까 에도 종목도 자동차 보면 좋은데 꼭지에서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붙어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눌리고 가고 눌리고 가는데 그 눌리 차임에서 꼭지에서 잡아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거든요. 시장 너무 나는 겁먹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지금 저평가 종목을 여러분이 고르신다면 편안하게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그거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볼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괜찮아요. 지금 뭐 이렇게 쫄니까 쫄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또 증시 이야기라면 그거거든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시장이 그렇게 안 빠진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잘 옥석가리기 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되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진만쌤은 좋은 종목을 잡았다면 겁내지 마라. 움직이면 진다. 네. 지면 안 되죠. 네, 지면 안 되고요. 이제 아까도 방송에서도 아까 이제 전화 통화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굳이 지금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투자했었던 포인트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나기 잠깐 왔는데 그때 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잠시 피해갈 부분들도 좀 있고요.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 움직이면 지고 좋은 종목 잘 잡았으면 왜 그냥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니왕 2부는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